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가족성 혹은 유전성 신부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사실 가족성 혹은 유전성 심근병증인데 일반인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신부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목은 이렇게 하였는데 신부전과 심근병증의 차이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나시면 아마도 일부 신부전 환자에서 왜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용어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본인이 신부전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막상 진단서를 보시면 신부전과 함께 여러 질환들이 적혀 있거나 혹은 신부전이 아예 없으면서 다른 질환들이 적혀 있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심근경색, 심방세동, 확장성 심근병증이라는 어려운 말이 있거나 아니면 비후성 심근병증이란 역시 들어보지 못한 말들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심자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고 승모판 기능 부전 이런 진단명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부전이 심장의 구조적 혹은 기능적 이상에 의해서 폐나 전신의 부종과 우렬 등이 발생해서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이 생기는 여러 질환들의 모음, 즉 임상증후군이기 때문입니다. 즉 신부전은 하나의 질환이 아니라 여러 병들에 의해서 심장의 구조적 혹은 기능적 이상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신부전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날 때 정의할 수가 있는 임상증후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부전은 여러 병들이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이걸 다르게 표현을 하면 신부전이 여러 병들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저희 국내에서 조사를 한 데이터로서 신부전이 발생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허혈성 심질환으로 약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허혈성 심질환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심근경색이 약 3분의 2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앞에서 잠깐 언급드린 승모판 폐쇄 부전과 같은 판막 질환이 15% 정도를 차지하고 나이가 들면 발생하게 되는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 질환들이 1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심근병증이 약 20% 정도 신부전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질환들이 신부전을 유발하기 때문에 신부전이라고 진단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각각의 질환으로 진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심근병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신부전이라는 것은 심장의 구조적 혹은 기능적 이상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했는데 심근병증은 그 중에서도 특히 심장의 근육이 구조적 혹은 기능적으로 이상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신부전에서는 이러한 이상으로 부종이나 우렬 등으로 인해 증상이 생길 때만 신부전을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에 심근병증은 심장 근육 자체에 이상이 있으면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상도 꼭 신부전이 전형적인 증상이 아니고 급사나 아니면은 실신 혹은 흉통 등의 다른 비전형적인 신부전으로서는 비전형적인 증상들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심근병증, 즉 심장 근육이 구조적 혹은 기능적으로 비정상인 경우를 그 구조적 혹은 기능적 이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는 경우를 비후성 심근병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얇아지고 커지는 경우를 확장성 심근병증이라고 합니다. 확장성 심근병증하고 매우 유사한데 많이 커지지 않는 경우를 비확장성 심근병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특히 부정맥이 잘 발생하는 경우를 부정맥 유발성 심실 심근병증이라고도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딱딱해지면서 심장 안에 피가 잘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를 제한성 심근병증이라고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이 중에 가장 흔한 것은 비후성 심근병증과 확장성 심근병증인데 보통은 비후성 심근병증,
혹은 확장성 심근병증을 원인이 모른다고 해서 상세불명의 비후성 심근병증 혹은 확장성 심근병증이라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유전자 검사 방법들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비후성 심근병증의 적게는 40%, 많게는 70%까지 유전성 원인들이 발견이 된다는 보고가 있고, 확장성 심근병증도 적게는 20%, 하지만 특정한 징후나 사인이 있는 경우에는 50%까지도 유전성 원인들이 찾아진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심장 근육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심장 근육 세포의 파이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심장 근육을 뛰게 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영어로 살코미어라고 합니다. 근육이 뛰게 되는 가장 최소 단위인데, 여기에 살코미어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있고, 이런 단백질의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우리가 그 이상이 생기는 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변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비후성 심근병증은 살코미어 안에 있는 단백질이 변이에 의해서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단백질 중에서 특히 MIBPC3라는 단백질의 유전자, 그리고 마이오신 헤비체인 7, MIH7 유전자의 변이에 의해서 가장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확장성 심근병증도 마찬가지로 이런 살코미어에 있는 단백질의 유전자의 변이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데, 특히 타이틴이라고 우리 몸에서 가장 긴 단백질의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가장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확장성 심근병증은 이 살코미어 내의 단백질 외에도 여러 가지 단백질의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이 이 핵막을 구성하는 라민, LMNA라는 단백질의 유전자의 변이에 의해서도 잘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장성 혹은 비후성 심근병증 등에서 유전자적 원인을 찾는 것이 왜 중요한가, 유전자 검사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족들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환자 자신의 질병 진단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겠고, 환자의 예후, 즉 좋아질 것인지 나빠질 것인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가족 진단은 모두 예상할 수 있겠지만, 환자가 진단이 되고 나서 그 유전자가 밝혀지고 나면 가족들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병을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라민이나 포스토람반, RBM20라는 유전자의 경우에는 변이가 있는 경우에 심근병증 혹은 심부전이 나타나기 전에 급사로 바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환자에서는 조기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비후성 심근병증의 경우에 초기에 발견을 해서 약을 쓰는 것이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는 것을 늦출 수 있다고 밝혀져 있어서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잠깐 언급드린 타이틴이라는 단백질의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독으로는 심부전이나 심근병증이 뚜렷하게 발생하지 않더라도 고혈압이나 당뇨 혹은 술과 같은 독성 물질에 의해서 심부전 혹은 심근병증이 좀 더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유전적 변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위험 인자 관리를 미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본인의 질병 진단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 최근에 저희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69세 남자 환자가 심실세동에 의한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내원을 하였고, 빠른 치료로 회복이 되어서 병실로 입원을 하였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서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였는데, sarcoidosis 한국말로는 심장 유가종증이란 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심장 MRI에서는 비후성 심근병증이 의심된다고 하여서 두 검사에서 조금 다른 결과가 보였습니다. 심장 초음파에서 나온 sarcoidosis인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라는 면역 억제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개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조직 검사도 이 진단의 구별을 하는 데 도움이 됐겠지만,
환자에선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였고 MIBC3 앞에서 말씀드린 비후성 심근병증이 중요한 원인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비후성 심근병증을 진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외래에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환자들이 좋아질 것인가 아니면 나빠질 것인가입니다. 굉장히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유전자 검사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표는 국내에서 시행한 유전자 검사, 신부전 환자들에서 시행한 유전자 검사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타이틴 검사, 유전자가 변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식받은 환자들에서 검사를 해보면 LMNA, 즉 라민의 변이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라민의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총 18명 중에 17명이 사망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식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급사를 할 수 있는 심실 세동이나 심실 빈맥이 훨씬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해서 라민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이식을 좀 더 빨리 생각을 하고 이런 부정맥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세동기도 조금 더 빨리 설치하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전자 치료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아직은 환자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전자 치료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동물 모델들에서는 많은 성공을 이루고 있고 현재 임상 연구로는 환자들에서도 유전자 치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특정 유전자에 대한 유전적 치료들이 널리 사용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어떻게 검사할 것인가? 이것은 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여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유전자 전체를 검사하는 방법, 그리고 단백질을 구성하는 유전자를 검사하는 방법, 그리고 심근병증과 관련된 유전자만 검사하는 방법, 이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전자 검사의 문제점은 검사 결과가 앞에 환자처럼 매우 확실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현재 국내에서 의료 체계 안에서 받는 방법은 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해서 환자분들에게 많이 부담이 되는 검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진이나 아니면 이 검사를 할 수 있는 여러 회사들에서 이 비용을 낮추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향후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부전이라는 것은 큰 카테고리이고 이 큰 카테고리 안에 심근병증이라는 심장 근육에 문제가 생긴 질환들을 좀 더 말을 할 수가 있겠고 그 중에서 특히 유전성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심근병증이 있습니다. 이런 병을 찾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데 그것은 감별 진단, 그리고 가족 진단, 그리고 환자의 예후를 알고 치료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을 낮추는 노력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